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대인재에서 충남여고, 둔원고, 한밭고, 반석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서울대학교 사범대 졸업했고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나 대치 S&T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목차는요, 저희가 이제 5등급제로 개편되기도 하고 이제 처음 고1 들어가시니까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맡은 학교들 자세한 사항은요, 그 핸드아웃에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최근의 대전 내신 경향을 설명드리고 제 내신 수업도 설명드리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학교들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됩니다. 교과서도 이제 새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는 주로 이렇게 EBS 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BS 교재들은요,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고요. EBS 교재의 어휘들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수능 어휘들을 기본적으로 다 품고 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처음 올라가는 학생들이 EBS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울며 불면서 단어를 막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능 때 약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재들로 이제 대전에서 부교재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요, 보통 이제 2025년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시험 범위에. 그리고 전년도 것도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2024년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그런 경향성을 띠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발췌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특강 때는 전년도 모의고사를 제가 약간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안내가 나가면은 혹시 이제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무료니까 꼭 이렇게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 범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렇게 엄청 많아요. 범위가 중학교 때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대전 내신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휘, 어법, 내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써놨듯이 본질을 공부하면요,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들은요, 어법 중에 뭐 틀린 거 골라라, 어휘 중에 틀린 거 골라라, 그리고 내용 위주의 문제들은 뭐 순서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어법은 밑줄 중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과 어휘가 함께 출제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단어를 그 자리에 써야 되는데 어법에 맞춰서 변형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내용 이해까지 물어본다 하면요,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유형은 전부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하실까봐 대전 지역의 중요 기출 문제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에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5개 중에 그냥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밑줄로 이렇게 바뀌죠. 밑줄 중에서 틀린 게 있는 걸로만 짝지어진 것. 그래서 보기에 A, C, E,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밑줄형으로 나오는데요. 개수를 골라라.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고등 기본 문법이거든요. 그치만 유형이 지금 약간 까다롭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사실 요렇게 저희 지문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요거를 틀렸다는 것은요, 혹시라도 중간고사 끝나고 약간 이제 저의 말씀이 기억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속상하실 수도 있으신데, 요런 문제 틀리는 건요, 그냥 학생이 물리적으로 공부 양이 부족하거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안 하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법이 약해서 틀렸다,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틀렸다, 이런 마인드보다는요, 약간은 아이를 1시간이라도 더, 하루에 1시간 앉혀서 공부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휘는요, 크게 2개인데요. 오히려 이제 2개 중에 고르는 게 더 킬러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대전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들의 어휘가 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제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요거는 그나마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휘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고난도 어휘랑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판단을 좀 하는 연습을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 파악 같은 문제 중에서 이제 킬러는요, 대표적인 거는 빈칸을 완성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빈칸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택지요. 1, 2, 3, 4, 5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함축 의미 추론하기. 요것도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했는데 영어가 다 선지가 다 영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요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문 완성.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은요, 충남여고랑 한박고거든요. 그런 학교는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서술형이 없다 그래서 쉬운 학교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으로 변형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학습 방향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어휘 당연히 유의어, 반의어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기본 개념 숙지한 다음에 체화해야겠죠. 이 어법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당연히 체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술형 있는 학교는 주요 문장에 대해서 영작 연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내용상의 어떤 공부 방법이에요. 지문별로 주제, 의도, 흐름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재 자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도 전부 만족할 만큼 자료를 잘 주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봐도 어떤 학생은 70점이고 어떤 학생은 100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똑같은 자료를 봐도 그렇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영어는요, 이해를 조금 가미한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세 번 계속 회독하면서 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은요,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전 테스트랑 1:1 클리닉으로 최대한 학생들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건 일단 강의고요. 이제 교재 소개인데요. 교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필요한 내용들 전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브로셔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한 거 계속 출력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망각 곡선인데요. 저희가 한 번 배우고 나서 다음 주까지 그 공부를 최소 2번 이상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숙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튼 거 있죠? 일주일 이내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까먹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어랑 복습 테스트를 매 수업 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봐요. 그런데 이 복습 테스트는요, 모든 학교의 개별 그 스타일대로 제가 직접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험을 잘 보려면요, 복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요, 빵점도 나와요. 정말로 빵점, 1점, 2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점 만점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습 무조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클리닉에서는 뭘 하냐면요, 만약에 과제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끌고 와서 과제를 시켜요. 그리고 단어 제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제시험 보는 거고요. 리뷰 테스트 본 것 중에서 오답 노트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문법 교재를 주간지로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쳐서 제가 공부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쿠폰인데요. 쿠폰 이제 10개를 다 채우면요, 어떤 소정의 커피 같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줘요. 그런데 이 쿠폰 그냥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찍어주냐면 숙제 다 했을 때, 단어 테스트, 복습 테스트 다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3개를 다 통과해야 1개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통과했어요. 그러면 제가 평일이나 주말에 부르잖아요. 클리닉 때 와서 그거 다 통과하고 가야 쿠폰을 받는 건데,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쿠폰 이런 거에 또 목숨 거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는요, 주간 리포트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직전 보강과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학교별로 당연히 그 학교의 유형 그대로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1회나 2회 정도 풀게 하고요. 그리고 파이널 교재는요, 제가 직접 손필기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해준 필기 다 걷어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독성 높도록 그냥 뭐 쓸데없는 정보 다 빼고 해서 마지막 교재로 드리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석을 굉장히 중시하지만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대전에 작년에 처음 왔는데요. 그 실적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원이 점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40% 이상은 20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10점 오른 애들도 있고 5점 오른 애들도 있고 원래 잘했으면은 별로 안 오른 애들도 있지만 전원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도 탄력률이 0%, 전부 다 끝까지 홀딩해서 중간 기말 제가 다 성적 올렸습니다. 25점 오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내신 수업을 들으면서 원래는 부족했지만 채워 나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강 후기인데요. 약간 창피한데 뭐 선생님 수업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시간표인데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요 거의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3등급으로 내려가면은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강력하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셔야 돼요. 아시죠? 2등급까지가 원래 3등급, 4등급 그 언저리에 이렇게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신 영어가 아무리 수능에서 약하다고 해도 내신에선 단위수가 4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클리닉 3번 할 시간에 영어 클리닉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적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내신으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공부적으로도 당연하지만 학교 생활, 마인드 컨트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브로셔 맨 앞에 QR코드는요 제 그 채널 QR코드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카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